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방송을 안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질문을 이제 몇 가지 해 주셔서 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제 답변을 따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영상으로 짧게 찍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찍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상 내용 들어가기 전에 리플 달러 차트 간단하게 보고 차트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레이트 리셋과 이 그레이트 어웨이킹에 대해서 용어가 약간 이제 헷갈리고 이 용어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원된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 딥스테이트의 이제 의도,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딥스테이트의 향후 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의도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제 차트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고 지금 이제 0.3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제 검정색 이 120주선 120주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시켰고 이 위에 있는 게 200주선입니다. 200주선은 0.354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0주선까지 넘어가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이제 120주선을 돌파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 주봉 마감이 120주선에서 이제 안착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20주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수평이 됐어요. 거의 수평이 됐고 봉 120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장대 음봉이 빠지면서 현재 120주선 위치와 같은 위치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주선이 다음 주가 되면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20주선 안착하고 그 이후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주봉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봉도 그림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와 제가 다른 점은 뭐냐면, 2017년도는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면서 올라간 이후에, 그러니까 2017년도 비트코인으로 2월 중순 위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그림이 리플 위치가 좀 다르다. 2017년도 그 2월 달의 리플 모습과 다른 점이 이와 같이 장기 이평선인 이 120, 200, 3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121 이평선이 약간 위에 있긴 한데 21 이평선하고 이제 51 이평선이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리플이 올라가면서 좀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과 121이 오늘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21과 50일은 단기 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21과 51을 이 121과 골크를 만들면서 바로 정배열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21, 51, 120, 200, 360 이렇게 정배열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장기 이평선 120, 200, 360 모두 지금 이제 상방으로 턴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17년도 그림처럼 쉬지 않고, 아까 일주 정도 쉬지 않고, 그때는 이제 일주가 아니죠.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상승해주고, 단기 평선인 21일과 50일이 올라올 때까지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그 한 달 동안 올라가는 그 과정이 지금은 이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봉들도 다 좋아요. 4시간 봉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3시간 봉도 마찬가지고, 뭐 2시간, 1시간 다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시간 봉도 정배열, 뭐 1시간 봉도 정배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시간 봉부터 4시간 봉까지 정배열 되어 있고, 일봉만 정배열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기하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물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스라 게스라 이 영적 전쟁, 베어러블과의 미스터 풀 등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그레이트 리셋, 이 그레이트 리셋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용어 정리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어웨이킹,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그 양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 딥스테이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리셋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큐아논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레이트 어웨이킹과 용어를 이제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은 이 딥스테이트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이 4차 산업 이후에 어떤 그리는 이 세계 그림, 뉴 월드 오더를 이 그레이트 리셋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 그레이트 리셋과 그레이트 어웨이킹이 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레이트 어웨이킹이 좋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뉴 월드 오더는 그 딥스테이트 카발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계 단일화된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제 네세라 게세라,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던 그 네세라 게세라를 완성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트 그림을 잠깐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이제 이 그림을 올려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걸 이제 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양 진영이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진영으로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악의 딥스테이트 카발 진영에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IMF 총재도 이 카발 진영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왼쪽에 보면 여기 이제 군 장성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 군 장성이 또 이제 왼쪽에 트럼프 진영에 이제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여기는 이제 이 카발 쪽 딥스테이트 쪽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빈 게이가 올렸던 그림인데, 이 마빈 게이가 올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박빌브님이 어제 올려주셨던 그림이에요.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림은, 이 그림은 박빌브님이 올려주셨던 그림이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약간 헷갈린다라는 거죠. 누가 이제 적이고 아군인지 헷갈릴 거고, 지금이 그럼 어떤 시간이냐? 지금이 이 피하 식별을 하는 시간이다. 잠시 뒤에 이제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선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근에 대거 이제 해임을 시켰어요. 해임을 시켰고, 이런 피하 식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마빈 게이가 올렸던 그림을 보면 이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그리고 이제 시진핑 있는데, 이 시진핑이 아까 봤던 그림에는 그 딥스테이트 쪽에 있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빈 게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시진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왼쪽에, 그러니까 지금 빛의 그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전면전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억제해 놓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랑 중국, 미국이 한 편에 서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시진핑은 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왼쪽에 이 한 라인에 트럼프 대통령 라인에 있느냐? 이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오히려 이제 내부의적인 어떤 장점인파와 대립한 구도에서 오히려 그 장점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제 힘을 빌려서 제거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와 같은 편에 서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마빈 게이 그림, 이 마빈 게이 그림을 지금 원래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단순화시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라이트와 이 다크, 그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대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왼쪽 편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선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빈게이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오른쪽은 어둠, 다크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어둠 쪽에 있는 라인에서 좀 특별한 인물들 몇 분만 체크를 해보면, 그 JP 모건의 대표인 이 제이미 다이먼,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어둠 다크 부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서 그 XRP 리플사가 하려고 했던 일을 추진을 계속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그 세계 단일화폐로 이 어둠의 세력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그 부분이 쉽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황이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코인베이스 대표인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도 지금 코인베이스는 리플 XRP에 좀 적대적이죠. 그 적대적인 이유가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 오른쪽에는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제 키우려고 하지만 리플 XRP는 적대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선과 악의 대결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 어둠의 진영에 이 코인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왼쪽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지금 이제 왼쪽에 이 빛의 영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이제 XRP가 딥스테이트 쪽에 어떤 그 코인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마빈게이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고 딥스테이트의 불을 한 번에 가져올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이제 일격을 가해서 그들의 가치를 한 번에 중국 공산당이 쌓아왔던 그 막대한 불을 한 번에 제거시키면서 이 빛의 방향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XRP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구도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마빈게이 그림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이 뉴 월드 오더, 이거는 그 딥스테이트 카발이 진행하는 그 4차 산업 이후의 세계 상이고요. 이 네스라 게스라는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향후 그림이다. 향후 세계상의 어떤 그림이 이 네스라 게스라, 그리고 그레이트 어웨이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트릭스 1편일 것 같아요. 매트릭스 1편에서 이 모피어스와 네오가 이 가상 공간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 시스템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 월드 오더 딥스테이트들이 추진하는 거는 이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이 피라미드 하위 부분이 이렇게 피라미드 이 지배 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목표인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깨부시는 네오가 했던 그 일은 뭐냐면 이 피라밋을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이 딥 이미지라고 써 있는데 이 피라밋을 거꾸로 뒤집는다. 여기 이제 어웨이킹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딥스테이트 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미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그 부시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 그리고 이제 클린턴, 오바마까지 이 사람들이 다 딥스테이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들,
계속해서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바뀌지만 결국 이제 이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다 딥스테이트 아래에서 그 한 팀이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당이 바뀌고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 다시 공화당에서 민주당 이렇게 당이 바뀌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 사람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뉴 월드 오더의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점이 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딥스테이트 아래에 있던 딥스테이트의 명령을 받던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테러 조직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뭐 탈레반이라든가 알카에다, ISIS 이런 테러 조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테러 조직이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테러 조직도 그 딥스테이트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오히려 이들이 그 자금을 지원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교황과 이렇게 오바마 그리고 메르켈 지금 이제 이분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뭐 딥스테이트의 한 분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교황의 표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과 같이 있을 때는 교황의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있을 때는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 교황과의 관계를 저는 정확히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마빈 게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 세계의 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캐나다 그 트리도도 마찬가지고 유럽 뭐 메르켈이라든가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다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고 이 딥스테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교황도 이렇게 이제 표정이 거의 이제 뭐 똥 씹을 표정처럼 이렇게 이제 안 좋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선택을 합니다. 빨간 약을 먹게 되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빨간 약이다. 그리고 또 빨간 약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화당 색깔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그 페이팔의 창립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피터 틸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국 이제 XRP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페이팔 창립자이면서 페이팔이 그 비트고를 인수하고요. 비트고가 2017년부터인가 8년부터 XRP 이 리플사와 같이 협업해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페이팔이 비트고를 이제 인수하면서 한 번에 리플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결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잠깐 보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그레이터 어웨이킹, 그 네세라 게세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방향이고 이 NSA를 장악한 착한 사람들은 이 Q 인텔리전스 보급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 더 그레이터 어웨이킹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풀뿌리 운동을 시작했으며 포첸이라든가 이 HN 등 인터넷 채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주류로 옮겨졌습니다. Q의 대각성은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 표면에 발발할 때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주류 미디어로 인해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고 Q의 네트워크를 통해 진실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76년 복원된 공화국의 이념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상을 바꿔 모든 사람이 진실된 자유를 누리며 황금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레이터 어웨이킹과 그 네세라 게세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세라 게세라는 1번부터 19번 항목을 보시면 전 인류를 그동안의 지배계층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그림을 갖고 설명드리면서 쭉 이제 이야기는 드리긴 했는데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 딥스테이트의 의제입니다. 뉴 월드 오더. 그러니까 짝퉁이죠. 그레이트 어웨이킹의 짝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용어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그레이트 리셋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 딥스테이트가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딥스테이트 카발의 의제로서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 삶의 방식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상황이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는 거죠. 딥스테이트들이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솔루션이 바로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빌 게이츠는 우리가 만드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그 전략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 이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테드 강의에서도 이 빌 게이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한 그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뭐 하루에 35만 명씩을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와 로봇으로 인해 더 이상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시대에서 지배계층은 그 피지배계층을 그동안은 이제 노동력으로 인해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잉여 인간이 됐다라는 거죠. 이 피지배계층이. 그래서 이 잉여 인간이 된 이 피지배계층을 제거하고 인류의 10%만 남기고 완전한 감시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 이 딥스테이트의 목표고 그것이 그레이트 리셋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 킹스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엘리트층들이 자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인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칩을 심죠. 칩을 심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나머지 인류들 90%를 제거할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그 킹스맨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오히려 역으로 그 엘리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킹스맨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 그 마빈 게이 그림에서 교황청이 있었는데 그 교황청 예수회가 어떤 조직이냐? 이 존 아담스라고 미국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회는 프랑스 혁명보다 인류에게 더 큰 재난이었다. 그것은 사회에서 개혁의 진전과 인간의 마음의 향상을 훨씬 더 길고 치명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예수의 교단의 회복은 참으로 어둠, 잔인함, 독재, 죽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나는 예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몸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예수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회는 종교 조직이 아니라 군사 조직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단순한 수도원의 대수도 원장이 아니라 군대 장군입니다. 그것들은 권력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행사에서의 권력, 절대 권력, 보편적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그들의 어젠다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클라우스 슈밥 또한 예수회 조직의 일원입니다. 보시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 클라우스 슈밥도 보시는 것처럼 예수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복원된 공화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원된 공화국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 2일에 이 1776 그 위원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연설은 올해 이제 9월 17일에 연설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꼭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은 그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2일에 대통령 자문 1776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부분을 잠깐 보면 먼저 이 영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7일 날 했던 영상이고 초반부는 그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하고 중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영상은 리플 589님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일에 내린 이제 행정명령인데 이 행정명령 11월 2일 내린 이 행정명령
이 링크도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도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국가의 한 기관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페드는 민간 기관임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1781년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이 아메리카 INC로 되었고, 그러니까 기업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조기 테두리에 이 골드 트림, 금색 띠가 이제 들어가면서 공화국 지위가 아닌, 나라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기업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1776년 독립을 했지만 그 5년 뒤에 다시 미국이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 장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올해 초부터 페드 IRS를 재무부 산하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 아메리카 INC를 청산하고 미국이 1781년 딥스테이트에 의해 주식회사가 되었다가 그것을 청산하고 선거 하루 전에 11월 2일에 대통령 자문 이 1776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정명령을 내린 날짜가 7월 4일이 아니라 11월 2일에 내렸다라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그러면 7월 4일이 아닌 11월 2일에 내린 이유는 뭐냐? 딥스테이트에게 그 마지막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고 이 아메리카 INC에서의 마지막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어찌됐든 사력을 다해서 이 선거를 치를 거라는 거죠. 그 사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자신들의 세력들이 누군지 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를 이 미국 아메리카 INC 아래서 치르지 않고 이 네세라 게세라가 발동이 되면 120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1월 2일에 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11월 3일에. 11월 3일 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킨 이유는 내부의 적으로 숨어있는 이 딥스테이트 스미스 의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늪에 남은 물을 마지막으로 빼내는 작업을 이 선거를 통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도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그런 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그림을 몇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 연설을 하는데 보시면 이 연설할 때 뒤에 있는 성조기의 테두리에 이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이것은 미국이 이 공화국이 아니라 기업 형태임을 인정하는 이 성조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주니어가 연설을 할 때 보시면 이 성조기 테두리에 테두리 그 골드 트림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화국으로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갔다. 이걸 이제 이 성조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거는 이번에 이제 Q에서 드랍 나온 내용이에요. 2020년 11월 12일에 Q에서 이제 드랍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Nothing can stop what is coming 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성조기의 테두리에 이 골드 트림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군 장성들이 다 왼쪽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그 늪에 있는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의 적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그 딥스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군 장성들을 다 제거를 했다. 다 제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안 보이죠. 그만큼 내부의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의 적들이 선거를 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이제 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올라온 트위터 내용인데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그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도 아닌데요. 당선자를 상원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영상에서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공화당인데 아까 봤던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해리스 의원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주먹을 이제 부딪히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도 표면적으로는 공화당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딥스테이트에 의해 매수가 된, 돈에 의해 매수가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딥스테이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해고된,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해고된 인원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방부 장관, 뭐 국방부 대리 정책 책임자, 정보부 차관, 뭐 이스퍼의 전 참모총장, 정책 국방부 차관부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여러 명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독일에 있는 그 도미니언 그 선거 관련 서버를 압수하는데 실패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서버 압수하기 전에 이런 정보 라인에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함으로써 딥스테이트가 사전에 그런 준비를 못하게끔, 철수 준비를 못하게끔 해놓고 독일에 있는 서버를 압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딥스테이트의 이제 의도가 뭐냐? 딥스테이트는 이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백악관을 빼앗고 다시 미국을 그 기업 형태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거짓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씌우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히틀러 연설에 모인 그런 군중들과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이 딥스테이트 쪽에서 올린다라는 겁니다. 올리면서 마치 히틀러가 나치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방법처럼 트럼프도 똑같이 그렇게 권력 장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를 조작을 해서 자신들이 선거에 마치 그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연일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당선자로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당선자가 아닌, 마치 바이든이 합법적인 당선자였고 트럼프가 합법적인 당선자인 바이든을 끌고 내려서 권력으로 끌고 내려서 자신이 다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독재자의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몰고 가는 게 그들의 이제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시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 그 민주당 진영을 악마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선거를 저해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 안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조작된 선거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선거가 치러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당하게 누가 당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의 지배를 무관하게 만든다. 계엄령 선포 이렇게 적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이 주류 미디어는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디어를 군에서 장악한 이후에 그 긴급 방송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음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딥스테이트가 미리 세뇌를 시킨 겁니다. 대중들을. 야,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고 안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계엄령 선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다. 그 백악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정명령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 통제를 통한 세뇌. 언론의 목표는 그럼 뭐냐? 바이든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이나 군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바이든 차기 정백의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들이 졌음에도 내란을 이용한 쿠데타를 시도하여 자신들이 정권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 대중들의 거부감을 최소화시키고 바이든 정부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그 언론, 주류 미디어의 지금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법적인 그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를 할 거예요. 지금 그 OAN에서 19일, 20일로 뭐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제 트위터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AN에 의하면 독일에서 압수한 서버에서 나온 그 합법적 선거 결과값은 트럼프가 410, 바이든이 128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이긴 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좀 내용이 이제 길어졌는데 지금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워싱턴 DC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렀고요. 그 전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인 그 안티파가 했던 그런 시위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OAN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 서버를 압수해서 선거 결과를 했을 때 410대 128로 선거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DHS의 사이버 보안국에서 대통령 선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했고 깨끗한 선거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해고를 했습니다. 해임을 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 쪽, 그 딥스테이트 쪽 진영에서는 어떤 의도였냐면 자신들이 선거를 치르고 개표를 조작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사이버 보안국에서 야 이번 선거 굉장히 깨끗한 선거였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대중들이 바이든이 합법적인 당선자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게 그들의 이제 목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바로 이제 제거하고 다시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이제 왜곡된 정보가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뉴스만 보고 있으면 지금 진실이 뭔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이상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마치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이제 주류 미디어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대각성이 될 텐데 그 대각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 비상방송을 통해서 대각성을 할 것이고 그 긴급 비상방송을 통해서 대각성이 이루어질 때 아마 이제까지 이 딥스테이트 주류 미디어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믿었던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야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았나? 라고 주변에 야 이거 네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맞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저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